이슈죠. 윤석열 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어떤 궤변이 있었는지를 몇 개 좀 보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죠. 아, 나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자회견은 한 90분 했는데 기자회견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오늘 언론사들 웃긴 게 그 언론 관련된 질문을 안 했어요. 언론 관련 질문을 안 했어. 오늘 기자들이 손들면은 윤석열이 딱 지목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처음에 딱 한 명 지목했어요. 뉴시스 기자. 형식적으로. 원래 뉴시스 기자한테 처음에 질문을 준대요. 뉴시스가 그런 그거니까 그 통신사 그거니까 뉴시스한테 먼저 지목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누가 했어요? 대변인이 했죠. 난 이것도 웃겨요. 윤석열 지가 하면 되지. 근데 지가 하면은 누군지 모르니까 괜히 잘못 쓰다가 좀 날카로운 기사 지적하면 큰일 나니까 누가 봐도 정혜선이 한 거지. 정혜선이야 뭐 기자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정혜선이 딱 지목했는데 요번에 지목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보수 기자들만 있잖아. 보수 경제지. 경향신문 기자 한 번 지목하고요. 다 보수지들 그리고 경제지 기자들 지목했거든요. 근데 오늘 19명의 질문을 했는데 이 정혜선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주제 제한 없이 질문 제한 받겠다 그랬어요. 난 얘네들은요 너무너무 이상한 애들이야. 지들이 말해놓고요 바로 그거와 전혀 배치된 행동을 막 한다니까요. 이 대변이 어떻게 합니까? 지같이 입으로 주제 제한 없이 질문 받겠다 해놓고 어떻게 하냐? 국정 브리핑 내용 중에서 연금 개혁, 의료 개혁,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분야, 그 의제별로 질문을 받겠다고 또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제한이 없는 거, 제한이 있는 거지? 이러는 바람에 사실 질문이 막 끊겼어요. 끊겼어. 한 질문하고 또 질문도 못하고 한 질문하고 나서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카테고리를 넘어가니까 질문이 그냥 중간에 막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었죠. 이게 너무 기가 막혔지. 근데 오늘 윤석열 답변 중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들, 지금 뭐 언론들의 기사로 많이 나온 답변들 몇 개만 보자면 우선 의료 체계, 의정 갈등, 의료 공백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분명히 언론들이나 지금 분위기는 실제로 기사들을 보면은 현실은 응급실도 엉망이고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잖아요.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들 나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막 그러고 있잖아. 근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지금 분명히 의료에 한계가 왔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위기설이 있는데 대통령실은 현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의료 현장과 대통령실 메시지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크냐. 현장은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계속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문제가 없다. 왜 그러고 있냐. 그 이유가 뭐냐 딱 물으니까 윤석열 뭐라고 하냐. 의료 현장에 한번 가봐.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러고 있어요. 기자들한테 의료 현장에 가보라는 거야 한번. 아니 이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윤석열한테 네가 한번 가봐 이 새끼야. 지금 정말 어떤지 현장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윤석열이 먼저 선빵을 쳤어. 기자들한테 현장 한번 가보세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비상체제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와, 대박. 이거 정말 충격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 요번 주 내내 조선동에서도요 이
의료 시스템 붕괴, 의료 공백 관련해 갖고 사설이 매일 나와요. 지금 매일 나와. 매일 나오는데 정부 편드는 사설은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요. 조중동도 지금 의료 시스템 지금 붕괴 직전이고 지금 위기다,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윤석열은 문제가 없대. 그런 주장은 의대 증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뭘 듣고 오는 거지? 아니 대통령실은 인터넷이 안 되나? 아니 인터넷만 봐도 제대로 된 기사만 봐도 심지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만 봐도 지금 얼마나 문제인지가 딱 드러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건지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올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 진짜 막 기운 빠진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응?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소개도 했지만 아프면 죽는다, 불안감 확산. 실제로 지금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어요. 기사 볼까요? 지난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쓰러진 40대가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14곳 돌다가 119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 저기 지방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우리가 의료 시스템 지금 의료 공백 얘기할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서울은 괜찮겠지. 사실은 우리가 필수 의료 문제 있을 때도요 어떻게 말했냐면 필수 의료라는 게 지방은 문제가 되지만 서울은 크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서울에 뭐 소아과, 산부인과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은 서울에서 쓰러졌는데 응급실이 없어갖고 뺑뺑이 돌다가 죽는다니까요. 실제로 40대가. 부산에서도 그 폭염 때문에 40대 남성이 온열 질환 의심 증상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부산에서 병원이 없어갖고 어디로 갔냐? 2시간 거리에 있는 울산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도착했는데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는요 임산부가 응급실이 없어갖고 119 안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게 기사 많이 나왔죠. 김종인이 지난 8월 22일 날 김현정 쇼 나왔고 본인이 경험한 거 얘기했잖아. 자기가 새벽에 실수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어. 그래서 지금 머리 보면은 데일밴드 붙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머리가 깨졌는데 응급차가 왔는데 어떻게 했냐? 22군데에서 빠꾸 맞았대요. 왜? 아니 지금 일손이 없으니까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본인이 옛날에 다니던 병원 겨우 수소문해갖고 거기 가서 머리 꼬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 물론 응급실 같은데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만 김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당의 비대위원장 했던 셀럽이잖아요 나름. 근데 그런 셀럽들도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속수무책인 거야. 이 사람 대한민국의 가장 기득권 아닙니까? 기득권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속수무책인 거야. 뭐 좋게 말하면 이젠 다 평등해진 거지. 옛날에는 가진 것들은 그래도 혜택 받고 병원 가고 했고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이 없었는데 이제는 최소한 의료 공백에 있어갖고는요 모두 다 평등해졌어. 돈이 있건 없건 정치인이건 아니건 셀럽이건 아니건 이제는 응급실에 누구도 이렇게 그냥 무작정 갈 수가 없어요 이젠. 이건 뭐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거 안타까운데 김한규 의원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상 치렀어. 근데 김한규 의원이 지난 27일 날 YTN 나와가지고 김한규 의원이 상을 치렀다는 기사는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왜 돌아가신지 몰랐는데 지난 27일 날 YTN 나와갖고 인터뷰할 때 본인이 얘기했죠. 뭐라고? 아버지가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한규 의원 아버지가요, 누구냐면 의사예요.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이비인후과 의사거든요? 나름?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꽤 유명사가 있는 분이래. 근데 그런 사람도 응급실을 못 찾아가고 목숨을 잃었다는 거야.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윤석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기자들한테 잘 돌아가고 있어. 우리 위원장 한번 직접 가보세요.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세요. 의대 증원 반대하는 것들이 떠드는 얘기 믿지 말고 가서 확인해봐. 잘 돌아가고 있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 그럼 윤석열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식을 갖고 있어갖고 주택이 정말 이상한 놈이다 이러고 끝날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머릿속에서는 지금 의료 공백도 없고 응급실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의료 시스템이 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지 뭔가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할 텐데 윤석열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지금.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야. 아,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야, 이것도 진짜 어이가 없죠.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죠. 최상병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 특검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했어. 근데 뭐라고 하냐? 아, 지난 청문회 때 보지 않았냐? 최상병 외압 사건은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 너무 외압이 없다는 게 드러났대요. 지난 최상병 특검 청문회 있죠?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아,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특검 못 봤어? 특검 보니까 외압이 없다고 이미 딱 밝혀졌더만. 아마 국민들이 더 이상 이색이 안 할걸? 혼자 그러고 있어요. 미친 새끼. 아, 죄송해요.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해병대 일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대요. 아니,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언제 드러났어요? 지난번에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청문회를 하지 않았냐. 최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 꼼꼼하게 장기적으로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을 내듯이 발표했다.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특별히 이의를 달기 어려웠다고 본다. 그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새끼가 말을요 헛갈리게 하고 있죠. 헛갈리게. 우선 최상병 사건은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 져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최상병 사건 그 자체. 그러니까 최상병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색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야 했는가.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누굽니까? 경찰이죠. 경북 경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막 조사하고 수사하고 수사 내용을 경북 경찰서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임성근을 빼려고 대통령실로 의심되는 이 세력이 외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압 의혹, 그 외압 의혹이 있는 거예요. 최상병이 왜 죽었는지를 조사하는, 수사하는 경찰이 있고, 그 수사를 누가 막으려고 했는지 그 외압 수사를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공수처와 경찰.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갑자기 청문회 보니까 외압 실체가 없다 얘기하고, 또 최상병 사건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
경찰에서 수사 잘하고 있지 않냐?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잘하지 않았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물은 거는요, 구명 로비 의혹이거든요. 구명 의혹 로비는 지금 경찰이 브리핑한 그게 아니에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그거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리고 여러분, 청문회 통해 가지고 외압이 없다는 게 언제 드러났어요? 오히려 청문회 통해 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실 이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뭐 800, 7070 그 전화로 수차례 윤석열이 누군가 통화했다는 그 의혹만 더 커졌고요. 그리고 블랙펄 인버스트에 이종호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 국방부 차관이었던 신범철이 뭐라고 했어요? 장경태가 질문하니까 이 새끼가 실수죠. 실수로 진실을 말해버렸지.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회수, 이첩 내용 회수에 관한 통화했다, 이런 얘기 해버렸거든. 그 난리가 났다고요. 그래서 그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외압이 없다고 밝혀진 게 아니고, 무슨 외압이 없어. 오히려 뭐야 지금 신범철 지금 이첩 내용 회수와 관련해 갖고 윤석열하고 통화했어? 그런 의혹.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는 누구야 또? 그 이후에 녹취록 나오면서 더 커진 건데, 그때 처음으로 이종호에 대한 이름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통화하면서 지금 도대체 이 02800은 누구 전화야? 누가 한 거야? 그 의혹이 엄청나게 커졌지. 언제 외압이 없다고 드러났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뭘 본 거야? 딴 거 봤나? 딴 거?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봤던 청문회를 본 게 아니고, 그 측근 새끼들이 영상을 만들어 갖고 다른 걸 송출해서 보여줬나? 그게 아닌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없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개소리야 진짜. 어이가 없어. 또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건희 문제. 당연히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질문 나왔겠죠. 특히 검찰이 김건희 조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김건희를 부른 게 아니고 김건희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경호처로 가서 핸드폰 뺏기고 김건희한테 훈화 말씀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특혜입니까? 그래서 그 김건희에 대한 그 방문 조사 특혜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윤석열 뭐라고 하냐?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가서 조사한 일이 있다, 그러고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죠. 씨발. 이게 뭐냐면요, 이게 2013년도인가에 권한순 여사 참고인 조사하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는데 영부인을 지금 봉화에 계시는데 서울까지 부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윤석열이 내려갔는데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냐? 부산지검으로 갔고, 영부인도 부산지검으로 온 거예요. 이거는 자택 방문이 아니지. 부산지검에서 한 거예요. 부산지검에서. 근데 이거 가지고 지도 갔다고 이렇게.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윤석열 뭐라고 하냐? 검찰 조사 방식은 정해진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하는 거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사 방식, 장소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검찰이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이원석이가 수사심의위원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관련된 일이라 자기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골 때리냐면, 심지어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어요. 조선일보가 김건희 그 특혜 조사했다 했을 때 조선일보가 기사가 썼어요. 기사를 뭐라고 썼냐? 전 영부인들 모두 검찰 출석. 전 영부인들 검찰 조사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구도 검찰이 와서 조사한 사람 없다고요. 다 검찰로 출석을 했다고. 누가 있냐? 2004년에 이순자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가 갖고 4시간 반 조사받았다는 거죠. 또 권한순 여사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순 여사도 참고인 자격으로 2009년이네요. 2009년 4월 11일 대검 중수부 검사 2명이 부산지검 와갖고 조사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순자나 권한숙은요 참고인이야. 참고인. 김건희는요. 김건희는 피의자예요. 피의자라고요. 어떤 사건에 그냥 참고인이 아니고 김건희는 디올백, 도이치모터스의 핵심 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순자나 권한순 여사하고 비교하면 안 돼. 자체를 하면 안 돼. 그런데 참고인들도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어떻게 피의자가 검찰을 불러가고 조사를 받아. 그게 말이 돼?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들도 다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현직 물러난 다음에 전두환이건 노태우이건 이명박이건 현직 물러난 다음에 검찰들이 사저에 가갖고 조사했습니까? 다 불렀어요. 근데 치까진 게 뭔데?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옹호하면서 나도 옛날에 영부인 집까지 가서 했어. 집을 언제 가서 네가 부산지검을 갔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일만 열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니까요. 영부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또 나온 게 뭡니까? 제2부속실. 아니 제2부속실 용산에서 설치하겠다고 했잖아. 김건희가 하도 나대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2부속실 설치할게 지들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오늘 기자가 물어봤어요. 제2부속실 왜 설치 안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윤석열 뭐라고 하냐? 마땅한 장소가 없대요. 아씨, 나 정말 기가 막혀. 볼까요?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다. 외국에 가보면 또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찍한데 용산은 그런 공간이 없다. 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마땅한 데가 없다.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소가 없다. 장소가 없어갖고 사무실이 없어갖고 지금 부속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을 무슨 진짜 개 돼지 바보로 여기는 거야? 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지금 김건희를 위한 부속실이나 비서들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만들려고 해. 그러면은 100번 양보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진짜 장소가 없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2부속실은 없지만 이미 김건희 보좌하는 팀이 있지요. 이거는 이미 작년 5월 달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정을 했어요. 김건희 활동을 지원하는 4, 5명의 직원이 이미 있어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고요. 당시 김병주 의원이 김대기한테 질문했지요. 제2부속실도 없는데 도대체 김건희는 어디서 일정을 편성하고 동선을 관리하냐. 그러니까 김대기가 뭐라고 하냐. 제2부속실은 없지만 부속실에서 여사 보사하는 팀이 있다. 4, 5명이 있는데 별도로 팀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팀들 그냥 그대로 부속실 직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제1부속실에서 지금 같이 있어?
그럼 제일 부속실에다가 칸막이 쳐. 칸막이 치면 돼. 지금 일하고 있다니까요. 어차피 영부인 부속실 만든다고 해서 직원들이 막 10명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준 선사 때도요, 제2부속실 직원이 한 5명 정도 돼요. 원래 이 정도 인원이야. 이게 인원이 줄인 게 아니고요. 부속실 인원, 제2부속실 인원이 원래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러면 어차피 지금 부속실 인원만큼 있는 거라니까요.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 제2부속실 만들라는 거는 그냥 사무실 만들라는 게 아니고, 김건희의 활동을 제2부속실이라는 부서를 통해 갖고 공식적으로 해. 공식적으로 앞으로 누구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이거 기록 남기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돼. 제2부속실장 만들어 놓고 이거 하면 된다고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제2부속실 장수가 없어 못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죠. 특별감찰관 윤석열이가 대선 공약으로 임명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빨리 임명해라.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라. 그럼 내가 임명할게 그랬거든요. 난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민주당이 이거 추천하면 되거든요. 추천하면 윤석열이 무조건 임명을 해야 돼. 근데 왜 민주당이 추천 안 하죠? 국민의힘이 협조 안 하니까? 협조 안 하면 어때? 그냥 국회법대로 그냥 하면 돼요. 법대로 그냥 하면 돼. 추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도 국회 추천하면 할게 그랬어. 근데 오늘은 말이 바뀌었죠. 뭐냐면은 추천하면 할게가 아니고 갑자기 뭐라고 하냐. 여야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관찰관 문제를 연관 짓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사를 추천하라는 거야. 민주당은 이거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할 거 알면서 야 이거 추천 같이 하면 같이 할게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특별관찰관 추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영수회담 안 합니까? 물어봤거든요. 야 사실은 난 이 부분도 진짜 충격이었어요. 윤석열 진짜 이 새끼가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구나. 진짜로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했지요. 뭐라고 하냐? 영수회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윤석열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런 국회는 살면서 본 적이 없대. 살면서 지금 이런 국회는 본 적이 없대. 정상이 아니래, 이 국회는.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할지 참모들하고 논의하고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겠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것 같다면 10번이라고 못하겠냐. 씨발 10번 해봤어 이 새끼야?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해서 국회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 둘째 문제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국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수회담 안 하냐 물어보니까 지금 국회가 정상이 아니야. 한마디로 민주당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니까 무슨 대화를 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야 대박이죠. 야 대박. 아니 우리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협치하면서
저 새끼들하고 그냥 원칙 없이 대화할까봐 불안했는데 불안할 필요도 없어. 윤석열은 아예 대화할 마음이 없어. 아, 저것들은 정상이 아니여.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상이 아니래. 대화할 필요가 없대요. 이걸 오늘 브리핑을 통해 갖고 천명했다니까요. 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해야 될 게 그 친일 문제죠. 친일 문제. 류라이트. 지금 윤석열 정부의 류라이트 인사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오늘 물어봤어. 윤석열한테. 왜 이렇게 류라이트를 중용하냐 물어보니까 윤석열 하는 말. 나는 류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나는 류라이트가 뭔지 모른대요. 그냥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보고 인사하는 거지. 나는 류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따진 적이 없대. 나는 류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대. 아니, 어떻게 이런 개소리를 짓거릴 수가 있습니까? 류라이트를 몰랐더라도 지금은 알아야죠. 왜냐면 네가 인사한 인사들이 다 류라이트들인데 그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 지가 처음 인사할 때 몰랐다고 쳐. 그럼 뒤늦게라도 아니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데 지가 류라이트가 뭔지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미친 새끼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초등학생들 용돈 관리하는 앱이 있대요. 그 앱. 근데 그 앱에서 그 시사, 뭐 경제 그런 거에 대한 상식도 막 알리나 봐요. 근데 최근에 류라이트 문제가 워낙 커져가지고 그 앱에서 초등학생 상대로 류라이트가 무엇인지 알리는 이런 만화를 연재한 거예요. 만화를.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돼갖고 학부모들이 열받은 거야. 왜? 류라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소개한 겁니까? 너무 아름답게만 소개를 한 거죠. 어떻게 소개했냐? 류라이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새로운 정치 운동이고 기존 보수주의와 조금 다른 새로운 생각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규칙을 정하는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책임지는 걸 선호하는 거. 이게 류라이트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해놓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딱 얘기해서 규칙 정하는 거. 그게 류라이트래. 그리고 또 한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믿는 것. 그게 류라이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런데 류라이트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개인적이라고 생각도 해. 하면서 이걸 류라이트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열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류라이트에 대한 이게 설명이 맞아? 류라이트를 설명하려면은 지금 류라이트가 주장하는 것들을 똑바로 얘기해야지.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류라이트는 뭡니까? 반공주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식민지 근대화. 그런 내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얘네들이 독도는 우리 땅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1945년이 광복절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류라이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거라고 애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학부모들이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초등학교 용돈관리 앱에서도 이 류라이트 문제를 다룰 만큼, 물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다뤘지만 이걸 다룰 만큼 류라이트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지금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오늘
난 룰라이트가 뭔지 몰라요. 나는 잘 몰라요. 어떻게 그러고 있냐고요. 몰랐어도 오늘 나왔을 때는 뭔지 알아야지. 알아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지가 뭐라고 입장을 얘기를 해야지. 근데 어떻게 난 모릅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김태우가 대통령은 룰라이트의 의미가 뭔지 모를 겁니다.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야, 너 대통령 무시하는 거야? 했는데 오늘 윤석열이 말했어. 나 몰라요. 그러고 있어요. 병신 새끼. 아유 씨. 아,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이따위로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이종찬 회장이 화가 났어요. 시사인이 이종찬 광복회장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윤석열이 룰라이트 모른다고 하던데요? 물어보니까 이종찬 회장이 오늘 화가 나갖고 뭐라고 하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룰라이트를 모른다고 하면 역사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를 스스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 못 들은 걸로 하겠다 하는 거죠. 아, 정말 대박이에요. 이런 브리핑을 왜 할까? 이것들은 이런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추석 전에 브리핑 해가지고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야지. 아니 어떤 정부도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갖고 기자회견 하면은 지지율 떨어질 거야. 그게 아니고 기자회견 같은 거 해가지고 오히려 지지율 높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도대체 얘네들이 뭘 얻으려고 했을까?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따위 브리핑을 하지? 정말 막 소름이 끼쳐. 제가 오늘 방송이 3월이 연속 338회차 방송인데 오늘 방송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진짜 막 기운이 빠지는 거야. 윤석열 브리핑 기자회견 보고 야 진짜 너무했다. 씨발 이거 정말 너무했다. 아무리 정치를 정말 저렇게 대충 하고 엉망이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막 암담한 거야 진짜. 암담하고 정말 너무 머리가 아파갖고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또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윤석열의 이 망언을 이 궤변을 한번 정리해야 된다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슈를 몇 개 더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하는 사이에 또 우리 이성민님과 우리 TTND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너무 기운이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 유튜브 그 교육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21기 교육은 내일이 마지막으로 이제 4주차 끝납니다. 그리고 22기가 9월달에 시작되는데 유튜브 만들거나 유튜브 하고 싶으신 분들 4주간 그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실습 과정이 010-7184-4514로 전화 주셔가지고 유튜브 교육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관계없이 수요일은 영상 편집이 있습니다. 영상 편집 배우실 분도 연락 주셔갖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물이 그리고 사람 ING 지금 이제 둘 다 멤버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우리 또 사물이가 사람 ING가 이 방송 시민 종편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영화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고전 영화 하나 봅니다. JSA가 아니고 I Can Speak를 볼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영화 함께 보실 분들은 그 토요일 날 사람 ING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청료 그리고 사물이 그 월세
월세를 지금 여러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사무리 우리 주주분들의 월세 특이분들의 월세 123만 원을 위해서 10,000원씩 보내주시면 사무리가 건물주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